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2022년 미국 주식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후원은 유튜브 멤버십으로 부탁드립니다. 야수의 심장 투자법 종목과 최근 JD 부자연구소 투자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VH체인저 1,2권이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연말 장세 오미크론 낙관 주식 달러 혼조 채권 떨어지고 있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1% 하락했으나 S&P 500 지수는 0.14%, 다우존스 지수는 0.25%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크게 약해졌고 거래량이 줄어서 크게 의미는 없는 하루였습니다. 메뉴 이슈입니다. 2022년 미국 주식 전망입니다. 다들 이래서 제목은 이제 내년을 전망한다고 얘기를 했으나 전망이 아닌 대응입니다. 전망할 능력도 안 되고요. 전망한다고 맞지도 않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다들 미국 주식 하는구나. 동학개미 연간 수익률 6%대 서학개미 60%다 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올 한 해 서학개미들의 투자 수익률이 동학개미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학개미들이 많이 산 미국 빅테크 주식과 지수 관련 ETF가 크게 오르면서 60%의 높은 수익률을 냈다. 반면 동학개미는 올 한 해 6%의 수익률을 내는데 만족해야만 했다. 라는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요즘에 코스피와 나스닥을 비교하는 기사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투자한 개미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나스닥에 투자한 개미들은 돈을 크게 벌었다는 기사입니다. 동학개미들의 페이는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러니 연간 6%의 수익률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서학개미는 테슬라를 31%나 샀는데 55.02% 올랐고요. 다음으로 애플이 35.90% 올랐고 구글이 67.78% 올랐으며 엔비디아는 137.04% 이렇게 크게 올랐으니 서학개미는 60%가 오른 것입니다. 즉 서학개미가 동학개미보다 10배 수익률이 좋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이제 과연 그럴까라는 것이죠. 주식이 매년 오르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나스닥의 2008년도 이후의 수익률을 나타낸 표현인데요. 2008년도는 40.5% 하락을 했죠. 그리고 2009년도에 43.90%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16.90% 올랐고요. 2011년에 1.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15% 올랐고, 그 다음에 2013년에 38% 올랐으며, 2014년 13.40% 올랐고요. 2015년 5.7%, 2016년 7.5%, 그리고 2017년 28.2% 이렇게 올랐는데 2018년에 3.9%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35.2%, 그리고 2020년에 43.6%, 2021년에 22.3% 올랐습니다. 떨어진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3번 정도 있었는데요. 아주 큰 하락장이 2008년도에 있었고 그 후로는 한 3%나 아니면 1% 정도 이제 하락하는 수준에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나스닥이 2008년도 이후의 수익률인데요. 이것을 근거로 내년에는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로 무려 이제 40.5%나 빠졌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16일 양적 완화 제로금리 이후 2009년도에 기록적인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43.9%, 16.9% 이렇게 올랐는데 2011년도에는 1.8%가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20년에 43.6%, 2021년에 22.3% 올랐으나 2022년에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꼭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호재와 악재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슈 등으로 긴축이 이루어지니 풀린 유동성으로 올라간 주식이 떨어질 수 있다고는 하나, 만약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이 된다면 경제 재개 때문에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긴축과 동시에 인플레이션 이슈로 주가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호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상품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기업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있으라고 연준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그렇게 낮추고 돈을 풀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악재가 튀어나와야 2008년도 금융위기나 2021년 코로나 위기처럼 주가지수는 폭포수처럼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할 연도가 바로 2018년입니다. 2018년도 나스닥 수익률인데요. 보시면 2018년에는 나스닥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9%가 떨어진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연준의 파월 의장이 금리가 오토메이션으로 오른다. 그래서 10월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9월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플러스 수익률이었습니다. 2018년 9월까지는 무려 약 16% 정도가 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파월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것으로 의견을 밝히자 10월과 12월에 거의 10%씩 떨어지면서 나스닥은 고점 대비 30%가 넘게 빠졌습니다. 복리로 빠졌기 때문이죠. 이때 만약 리밸런싱과 말뚝박기를 제대로 했다면 9월까지의 16%의 수익률을 지켰으면 물론 오히려 떨어진 주식을 저가에 매수함으로써 3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었던 한 해였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주가가 3.9%나 빠지는 와중에 그의 10배를 더 벌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복리로 25%를 10년 하면 10배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떨어질 때 수익률 관리를 잘하면 10년이 아니라 7년에도 10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30% 떨어지는 와중에 던져버리고 급하게 반등했을 때 손가락만 빨고 있다면 완전 반대의 경우가 됩니다. 내년에는 오를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꾸준히 오르는 경우인데 이때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주식을. 그러나 떨어질 때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을 잘 짜면 지금까지 오른 재산을 지킬 수도 있고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매뉴얼을 잘 지키자. 그러면 더 빨리 부자 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을 뿌립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 미국 주식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